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운하변의 오래된 집들은 이 보시는 것처럼 저 꼭대기에 도르래가 달려 있습니다. 집의 폭이 워낙 좁아서 가구나 짐을 밖에서 끌어올리는 장치죠. 그리고 집을 앞으로 이렇게 기우뚱하게 지은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짐을 올릴 때 유리창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집들이 좁고 높은 것은 17세기 당시 폭에 따라 세금을 매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줄이려고 이렇게 폭 1m 조금 넘는 집까지 생겨났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는 창문 숫자에 따라서 세금을 물리자 이렇게 창문 없는 집들이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듯 세금의 역사는 과세와 절세의 대결이라고 합니다만 칼자루를 쥐는 것은 늘 과세하는 쪽이었습니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부동산 대책도 세금 중과세가 핵심입니다. 종부세는 수익에 매기는 것도 아니고 재산세처럼 납세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 개선에 쓰는 것도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값을 잡으려고 만든 세금이어서 징벌적 세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값 때문에 출산과 결혼을 꺼리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어떻게든 집값을 잡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도 시장을 억누르는 대책만 나왔다는 겁니다. 세금만으로는 불을 끌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목격한 바 있습니다. 보유세를 높이는 만큼 거래세를 낮추고 무엇보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대책은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다음 주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지만 지자체들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낼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총리가 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고 하자 한국은행은 부동산 수급 불균형과 기대 심리가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부동산 문제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는 방증일 겁니다. 지금 아니면 서울에 집장만 하기 어렵다는 불안 심리를 풀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대책도 잠시는 모를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의무지만 투기라고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애꿎은 시민들이 투기꾼으로 몰려서 세금 폭탄까지 맞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9월 14일 앵커의 시선은 턴칼 세금이었습니다.